알라신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드디어 우리 이슬람 제국이 중동을 지배하는구나. 수백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한 이슬람 제국. 이들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요, 이슬람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술탄이란 어떤 존재인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슬람 제국 이야기 바로 시작하죠. 때는 610년,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알라신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세력은 빠르게 커져 어느덧 수십만 명 규모로 늘어났다. 그런데 무함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이렇게 죽다니. 때는 632년,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만든 지 22년 만에 사망했다. 이후 이슬람교에는 무함마드의 대리인이라는 뜻의 칼리프가 등장해 그 세력을 이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드디어 우리 이슬람 제국이 중동을 지배하는구나. 우마르 만세! 제2대 칼리프 우마르는 이슬람 제국의 대정복 시대를 열었다. 그는 병사들을 지휘해 중동의 강자 페르시아를 정복했으며 북아프리카의 지배자 이집트 또한 이슬람 제국에 흡수시켰다. 이는 페르시아인들, 오늘날의 이란인들이 이슬람 제국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종교 단체를 넘어 이슬람 제국이 탄생하는 계기까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거대해진 이슬람 제국, 서쪽의 기독교 세력과 싸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이슬람 병사를 오늘날의 시리아로 보냈다. 자, 이슬람의 병사들이여, 나 무아이야 장군을 따르라. 그랬다. 당시 이슬람 병사들을 이끈 건 무아이야 장군이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이 정도 숫자의 병력이면 내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마치 조선의 이성계처럼 그는 수십만 명의 병사를 회군시켜 기독교 세력이 아닌 이슬람의 본진을 공격했다. 결국 그는 이슬람의 새로운 왕조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군인이 권력을 잡은 우마이야 왕조 당시 이슬람 제국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빼앗는 것이다. 이슬람 제국의 병사들은 몇 날 며칠이고 동유럽의 도시 콘스탄티노폴을 공격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여, 이슬람에 맞서 싸우라. 당시의 유럽인들은 국적, 영토 등을 초월해 하나로 뭉쳐 이슬람 제국에 맞서 싸웠다. 결국 그들은 도시 콘스탄티노폴을 지켜냈다. 그러나 이슬람 제국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슬람의 장군이 말한다. 콘스탄티노폴을 빼앗지 못한 거나 싶지만 우리에게도 다 방법이 있어. 얘들아, 우리는 북아프리카를 경유해 스페인을 공격할 것이다. 그랬다. 이슬람 제국은 북아프리카와 가까운 유럽의 스페인을 공격했다. 그리고 스페인을 이슬람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이슬람 제국은 스페인,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동부 등을 통치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후의 이슬람 제국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 무슨 소리? 진짜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4대 칼리프의 후손들이야. 그랬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졌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우린 참을 만큼 참았어. 이란인들이여, 아랍인을 몰아내자. 당시의 이슬람 세계는 아랍인들이 지배계층, 이란인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었다. 그리하여 이란인들은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는 때를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마. 결국
이란인의 반란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왕조 아바스 왕조가 들어섰다. 시간이 흘러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 대성장을 이룩한다. 어서 내려오세요. 이곳은 이슬람 제국의 인공도시 신의 정원이라는 뜻의 바그다드입니다. 특히 이슬람 제국이 만든 인공도시 바그다드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상업 중심지가 된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을 했던 이슬람 제국은 지방 도시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었다. 그리하여 제국 곳곳에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며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 칼리프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의 셀주크 투르크족 토그릴 베그는 위기에 처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구해줬다. 토그릴,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내 자네에게 술탄의 칭호를 내리겠소. 그랬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슬람 제국에는 종교적인 지도자 칼리프와 실질적인 지배자 술탄이 공존했다. 이렇게 마치 황제와 같은 술탄의 등장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슬람 제국은 나는야 칭기즈칸 바그다드를 내놓아라. 그랬다. 1258년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이슬람 제국의 바그다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으로 바그다드 시민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로써 중동의 강력한 지배자였던 이슬람 제국은 몽골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졌다. 지금까지 600년 역사의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끝. 네, 오늘은 이슬람 제국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슬람 제국은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인도, 중국 이런 동양의 나라들과도 거래를 했다고 알려지죠. 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슬람 제국의 상인들이 자주 왕래를 했었다고 하네요. 오늘날 이슬람 제국은 다양한 유물, 발견, 업적 등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가 이슬람 제국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신바트, 알라딘 나오는 게 다 아라비안 나이트였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